이것은 한 가지 가정입니다. 모두들 잠들어 있는 깊은 밤, 당신은 화장실에 가기 위하여 잠을 깼습니다. 그리고 화장실에 온 순간 당신은 쓰러져 있는 아버지를 발견했습니다. 평소에 혈압이 높은 아버지는 뇌출혈로 쓰러진 것으로 보입니다. 구급차를 부르려고 핸드폰을 찾는데 보이지가 않습니다. 아버지의 핸드폰마저 변기에 빠져 있었습니다. 더 이상 주저할 시간이 없습니다. 골든타임이 중요한 것을 아는 당신은 아버지를 들쳐업고 당신의 차로 이동합니다. 당신은 아버지를 태우고 병원을 향해 달려갑니다. 새벽이라 길에는 차가 별로 없습니다. 당신은 엑셀을 힘차게 밟습니다. 시내에서는 시속 50km의 속도 제한이 있다는 것을 알지만 당신은 아버지의 생명이 더 소중하기에 있는 힘껏 달립니다. 그리고 드디어 병원에 도착을 하고 다행히 당신은 아버지를 살려냈습니다. 당신은 시내주행 50km의 제한 속도를 훌쩍 뛰어 엑셀을 밟았고 당신의 차는 카메라에 포착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당신은 어떤 형벌이나 제재를 받게 되는 것일까요? 첫 번째, 당신이 20km를 초과한 경우. 두 번째, 40km 초과. 세 번째, 60km 초과. 네 번째, 80km 초과. 각각의 경우 받게 되는 벌이나 제재는 어떻게 될까요? 오늘은 여러분께서 많이 헷갈려 하시는 과태료, 범칙금, 과징금, 과료, 벌금, 이 5가지를 한 방에 깔끔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위의 4가지 경우에 어떤 처벌을 받는지가 궁금하실 텐데요. 그것부터 변호사님께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제한 속도의 초과 구간은 6가지로 나눠집니다. 시속 10km에서 20km, 40km, 60km, 80km, 그리고 100km 초과까지 이렇게 6구간입니다. 즉, 시속 10km 미만인 경우에는 벌이나 제재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제한 속도를 초과할 경우 부과되는 처벌의 종류는 모두 4가지가 있습니다. 벌점, 과태료, 범칙금, 그리고 벌금입니다. 시속 20km까지는 벌점은 부과되지 않고 과태료 또는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시속 20km를 초과해서 시속 80km까지는 벌점이 부과되고 과태료와 범칙금 중 하나가 부과됩니다. 물론 그 금액은 다르기 때문에 승용차를 기준으로 만들어 놓은 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시속 80km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제재의 종류 자체가 아예 다릅니다. 벌점을 80점 받고 과태료나 범칙금 대신에 벌금과 구류가 부과됩니다. 시속 80km 초과부터는 초과속 운전죄에 적용을 받습니다. 벌금과 과태료, 범칙금 사이에는 큰 차별성이 있죠. 5가지를 비교 설명할 때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시 정리하자면 20km 이하일 때는 과태료 또는 범칙금, 20부터 80km 이하일 때는 과태료 또는 범칙금, 그리고 벌점이 부과됩니다. 80km 초과인 경우 벌점, 벌금, 구류에 처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과태료, 범칙금, 과징금, 과료, 벌금, 이 5가지의 세계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과태료와 범칙금부터 알아볼까요? 이 2가지는 성격이 비슷하면서도 차이가 있으니까요. 그 전에 잠깐 형벌의 종류부터 알아보겠습니다. 형벌은 크게 4가지, 생명형, 자유형, 명예형, 재산형으로 구분됩니다. 생명형은 사형이죠. 자유형에는 징역과 금고, 그리고 구류가 있습니다. 명예형에는 자격 상실과 자격 정지, 재산형에는 벌금이 있습니다. 이를 중한 순서대로 나열해보면 사형, 징역, 금고, 자격 상실, 자격 정지, 벌금, 구류의 순입니다. 그리고 벌금 이상부터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전과가 남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위에서 보니까 형벌에는 과태료와 범칙금이 포함되어 있지 않군요. 그럼 과태료나 범칙금은 형벌이 아니란 이야기가 됩니다. 여기에서 많은 분들이 헷갈리는데요. 법적으로 이들의 구분이 어떻게 되는지 신동호 변호사님의 속 시원한 풀이 한번 같이 들어볼까요? 벌금, 과료, 과태료, 과징금, 범칙금 모두 금전적 제재라는 측면에서는 유사하죠. 그런데 그 차이는 벌금과 과료는 형벌, 즉 행정벌에 해당하고 과태료, 과징금, 범칙금은 행정질서벌로서 행정상의 처분에 해당합니다. 즉 전과 기록이 남지 않고 재판도 진행되지 않습니다. 먼저 행정벌에 해당하는 벌금과 과료는 금액 5만 원을 기준으로 나눠집니다.
벌금은 5만원 이상의 금액에 해당하고 과료는 5만원 미만의 행정벌 금액입니다. 즉 과료는 아무리 소액이라도 형벌의 한 종류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과료가 형벌의 한 종류이기 때문에 과태료나 범칙과는 실제적으로 다른 점이 있다는 이야기인 것 같은데요. 그럼 또 무엇일까요? 벌금이나 과료는 납부하지 않았을 때 과태료나 범칙금과는 달리 다른 형벌이 부과됩니다. 과태료나 범칙금은 납부하지 않은 경우 가산금 및 중가산금이 붙는데요. 이에 반하여 벌금이나 과료는 노역을 해야 합니다. 벌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1일 이상 3년 이하의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하여 작업 복무를 해야 할 수 있습니다. 과료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1일 이상 30일 미만의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하여 작업 복무를 해야 할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전과 기록과 더불어 형벌이냐 아니냐의 차이가 됩니다. 그렇다면 벌금은 형벌이기 때문에 또 다른 제재가 있지 않을까요? 예를 들자면 취업 제한이라든가 이런 문제 말이죠.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은 경우 그 실효 기간이 2년입니다. 이게 징역 같은 자유형의 형벌이 아니지만 벌금의 형벌에도 그 유효 기간이 존재하며 3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2년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는 경우 2년 동안 공무원 시험에 응시가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2년이 지나면 그 실효 기간이 끝나서 전과 기록도 지워지고 신원 조회 시 기록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공무원 시험에 응시할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경찰서 기록에는 남게 되는 겁니다. 그렇군요. 그럼 과태료나 과징금 그리고 범칙금의 세계로 다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위에서 변호사님이 언급하셨듯이 이 세 가지는 행정벌이 아니라 행정질서법, 즉 행정상의 처분에 해당하는데요. 이들은 경미한 법규 위반에 해당하며 전과 기록에 남지 않고 재판도 받지 않습니다. 납부하지 않을 때 가산금이 붙을 뿐입니다. 그럼 과태료와 과징금은 차이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설명 부탁드릴까요? 과태료는 의무 위반에 대해서 일정한 금전적 제재를 가하는 것입니다. 이에 반하여 과징금은 행정법상 의무를 위반한 자에게 경제적 이익이 발생한 경우 그 이익을 박탈하여 의무이행을 확보하기 위한 금전적인 제재입니다. 과태료는 질서를 위반하는 행위에 대한 규제이고 과징금은 행정소송법상 처분에 해당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변호사님 말씀을 들어보니 과징금이 더 센 제재라고 느껴지는데요. 네, 그게 맞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마지막 남은 건 범칙금인데요. 이건 제가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서당계 3년이면 느낌 아니까. 교통위반 시 카메라에 찍혔을 때 운전자를 특정할 수 없으니 그 차량의 소유주에 대하여 부과하는 게 과태료이죠. 이에 반해 범칙금은 경찰관에게 현장에서 적발되는 경우 운전자에게 직접 부과하는 금액입니다. 이 경우 운전자가 특정된 상태이므로 운전면허 불점도 역시 부과됩니다. 맞습니다. 정확하게 설명하셨는데요. 덧붙이면 범칙금은 교통위반 기록이 남아서 운전 경력 증명서에 이력이 남고 5년간 보존이 됩니다. 또한 자동차 보험 갱신 시 보험료가 할증된다는 점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일반적으로 같은 위반인 경우 과태료보다 범칙금이 그 액수가 더 적은데요. 그 이유는 범칙금은 그와 함께 벌점이 붙기 때문입니다.